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는 성능 점검 기록부라 해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사고랑 상태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서류가 있어요.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그 업체에서 이제 해주는 건데,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1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중고차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상 자체도 너무 잘 돼 있어요. 뭐 침수, 뭐 사고 유무, 주요 부품 이런 거 다 보상해 줍니다. 네, 워낙에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. 중고차가.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침수 큰 거, 침수, 사고, 유무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르면 그 성능 점검 기록부에 그 성능 기록부에 기재된 사실하고 다르면은 이런 침수 사고는 다 보상이 됩니다. 예,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문제는 이거죠. 이제 고장이 날지 안 날지. 근데 이게 솔직히 중고차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돈을 안 들일 수가 없어. 이게 타다 보면 다 일반적으로 소모품이 다 고장나기 때문에 이거는 소모품을 수리하면서 탄다 생각하셔야지, 뭐 신차처럼 아예 멀쩡합니다,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고장 날 수밖에 없잖아요, 기계다 보니까.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고치면서 탄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. 네, 한 가지. 그리고 또 한 가지, 또 개인 직거래. 개인 직거래는 장점이 많죠. 일단 파시는 분은 좀 더 금액을 딜러한테 파는 것보다 좀 더 받고 팔 수 있고, 사시는 분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, 뭐 추가 비용도 없고 그냥 취득세만 내면 되니까.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보상이 안 돼. 침수, 사고 이런 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개인 직거래 하셔도 뭐 상관없죠. 근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좀 위험하죠.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살려고 하다가 간혹 가다가 저렇게 사고나 침수 이런 걸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,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. 이제 세대를 골랐잖아요.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를 보러 가실 때 처음으로 이제 엔진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. 예, 근데 중요한 게 엔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, 온도 게이지가 제로일 때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한번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고, 거기서 이제 뭐 이상한 일반적인 엔진 소리가 아니고 좀 잡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패스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딜러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던지, 그렇게 하시고. 미션은 이제 이 변속기를 말하는 거예요. 변속기 PRND 있잖아요. 그게 미션인데, 이제 그걸 변속하면서 이렇게 P에서 R에서 N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변속할 때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. 만약에 이렇게 P에서 R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덜컹 이렇게 거리거나 하면은 뭐 오일 상태가 안 좋거나 미션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딜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으로 이제 외관 상태. 이제 중고차는 신차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외관 상태가 큰 스크래치가 아닌 이상은 짜잘한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. 그것까지 이렇게 태클 거시면 좀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중고차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, 짜잘한 거는 감안하시고, 크게 있는 거는 이제 딜러분한테 요구하실 수가 있고, 짜잘한 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예. 신차가 아니니까. 예. 그 다음에 타이어도 이게 돈 많이 들어가죠. 요즘에 뭐 한 개, 뭐 인터넷으로 싸게 사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7만 원, 8만 원 정도 하잖아요. 예. 4개면 한 30 몇만 원 됩니다. 예.
은근히 돈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태 잘 확인하시고, 예, 타이어 뭐 트레드가 거의 많이 안 남았다 그러면, 타이어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것도, 예, 딜러분한테 요구하시면 됩니다. 예, 중고차가 이게 볼 게 많아요. 예, 앞유리도 이게 가끔씩 깨진 게 있을 수도 있고, 돌방이라 해가지고 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돌이 튀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크랙이 갈 수 있어요. 십자 모양으로.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, 돌방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합니다. 유리 복원. 예, 그러니까는 돌방 있다고 해서 그 딜러분한테 무조건 교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, 유리 복원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그 정도는 해주실 거예요. 예. 앞유리도 비쌉니다. 뭐 국산차는 중고로 끼더라도 뭐 보통 10만 원 이상 하니까, 예, 돌방은 한 4, 5만 원 정도 할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돌방 같은 경우에는 그 복원하면 되고 딜러분한테 요구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전자부품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. 예, 뭐 에어컨도 틀어보시고 히터도 틀어보시고, 여름이라고 해서 또 에어컨만 틀지 마시고 히터도 한번 틀어보시고, 겨울에도 히터도 틀어보고 에어컨도 틀어보고, 그렇게 다 틀어봐야 됩니다. 이것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. 라디오도 다 주파수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, 창문도 4개 다 열어 보시고, 또 사이드미러는 이게 요즘엔 다 접이식이잖아요. 그래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접어지는데, 어쩔 때는 눌렀는데 한쪽만 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한쪽이 안 접어지는 거, 이건 모터가 나간 거니까 이것도 뭐 돈심만 하니까, 이것도 뭐 중고로 하면은 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하니까 이것도 잘 체크하시고, 주유구도 한번 열어보세요. 주유구 저도 간혹 가다가 차를 샀는데 주유하러 갔는데 이게 주유구가 안 열리는 거예요. 보니까 이게 약간 그쪽에 충격이 있었는지 이게 이렇게 좀 달라, 이게 꺾여가지고 이게 잘 안 열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, 라이트는 뭐 얼마 안 합니다. 라이트도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이 정도면 다 체크하신 거예요. 네, 다 이제 결정하셨어. 그러면 이제 이전비가 나오는데, 이전비는 이제 보통 이제 취득세, 이건 이제 차량 대금의 7% 정도 나오고요. 승합차, 화물차는 이제 5%입니다. 5%고, 공채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달라요. 근데 저희 경기도는 면제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역은 거의 대부분 공채가 있어요.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. 공채는 다 있고, 매도비라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다가 내시는 그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건데, 이거는 뭐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다 똑같습니다. 33만 원. 이건 이제 저희 용인이거든요. 저희는 경기도는 33만 원 받는데, 지방 같은 경우에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. 뭐 한 27만 5천 원?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저희 경기도는 33만 원입니다. 네, 이제 알선 수수료는 이제 차량 대금의 2.2%, 법정 수수료입니다. 이건 2.2% 받을 수 있고요. 최하 20만 원.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최하 20만 원인데 보통 30만 원 정도 받아요. 예. 네, 성능 보험료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능 점검 기록부 있잖아요. 그게 요즘에는 작년 6월부터 2019년 6월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고객이 성능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차종하고 주행거리마다 이제 다 다른데,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이 보험료가 적고요.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. 그리고 국산차는 이렇게 뭐 한 10만 원, 많아야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.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만 원 이상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
이거는 이제 차종하고 주행거리마다 다 다르고, 이것도 이제 단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.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, 이건 이제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른 거예요. 예, 그래서 일단 차종 주행거리 그 매매 단지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어가는 차량들은 이 성능 보험이 되지 않아요. 예,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 보상도 못 받습니다. 예, 그런 게 있고, 뭐 인증지대 4,000원, 우편 발송 비용 4,000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전비가. 총 토탈 하면 이제 아반떼 뭐 1,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, 이전비가 대략 한 123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예. 자, 그럼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, 가장 믿을만한 카센터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거 뭐 교환할 게 있으면 싹 교환하시고, 그래야 이제 주기를 알 수 있으니까. 그리고 항상 그 이렇게 수리하실 때는 항상 핸드폰에다가 기재를 하세요. 언제 뭘 교환했는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 경정비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니까 항상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운행하시다가 이 성능 보험이 한 달 또는 2,000km입니다. 한 달이나 2,000km 둘 중에 하나가 도래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좀 장거리도 한번 뛰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차 테스트 하시면 좋죠.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성능보험사라든가 딜러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이래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 같다,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소모품은 안 되고 그 성능 기록부에 있는 그 항목만 저희가 보상이 되니까,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그 성능보험사에서 지정한 그 공업사들이 있어요. 그 가까운 지정 공업사 입고 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이게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상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부담금이 한 10만 원 정도 발생할 거예요.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에서 해주고 그 고객은 1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. 그 이 성능보험 보상이 거의 미미합니다. 예. 한 1% 정도로 볼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1% 정도일 것 같아요. 1,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이 도대체 유지비가 얼마 정도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, 제가. 예. 그러면 차를 사면 보통 이제 1년마다 내는 자동차세, 그 다음에 보험료도 1년마다 냅니다. 1년. 수리비, 그 다음에 연료비 이렇게 들어가는데, 자동차세는 16년식 아반떼로 봤을 때 연간 한 24만 원 정도 나옵니다. 5년 하면 대략 한 110에서 120 그 정도 나오고, 보험료도 1년에 대략 한 8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, 이건 편차가 있지만 대략 8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, 5년 하면 400만 원. 그다음에 수리비도 이제 뭐 엔진오일, 뭐 오일류, 소모품 이런 거 교환하셔야 되잖아요. 크게 뭐 고장난 거 없을 때 기준으로 1년에 한 대략 한 40만 원 정도, 5년이면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거고, 주유비도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는다 생각하면 1년이면 240만 원, 5년이면 1,2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토탈 한 5년 동안 들어가는 게 거의 미니멈 한 1,920만 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게. 그러니까는 차는 최대한 늦게 사시는 게 현명한 소비입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그 차가 이제 1,000만 원짜리 사면 이전비 12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. 그거랑 5년간 유지비 해서
5년 동안 들어가는 게 대략 한 3,040만 원 정도, 이 정도 들어갑니다. 근데 3,040만 원 들어가는데 5년 후에 그 아반떼를 판다. 그러면 대략 한 4,500 정도 나와요. 5년 후에 400에서 450 정도 나올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5년 동안 2,600만 원이에요. 2,600만 원. 그러면 1년에 500만 원? 1년에 500만 원씩 차에 들어간 거예요. 다 들어간 게. 미니멈입니다, 이거. 예, 미니멈이에요. 1년에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. 야,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꽤 크잖아요. 그죠? 야, 500만 원이면 진짜 요즘에는 그 유튜브 보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많던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, 어마어마하게 5년에 2,500, 진짜 돈 먹는 하마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는 최대한 도저히 못 버티겠다, 그때 이제 사셔야 됩니다. 뭐 출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, 일단 출산하면 적금을 들기가 정말 힘들어요. 맞벌이도 지금 당분간은 못하잖아요. 저도 이제 애가 지금 27개월인데 맞벌이 하기가 힘들어요. 애도 봐야, 와이프는 애 봐야 되고, 요즘에 또 코로나잖아요. 또 어디 어린이집 맡기기도 좀 그렇고 해서 맞벌이는 힘드니까 또 적금도 못 들어요. 그러니까는 이 차라는 거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.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